3. 화재 종류 및 특성. 이 부분에선 그 화재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A급 화재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인 화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와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가연물로 발생하는 화재다. 연소에 재가 남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이제 주요 대상물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숙지해 주시고요. 냉각 소화를 중심으로 한 주수 소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물로 이제 진화를 주로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 B급 화재입니다. B급 화재는 유류 화재가 다 B급 화재에 포함이 되어요. 그래서 사류 위험물 속에 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류 등을 포함한 이 액체류가 연소할 때 발생되는 화재를 의미를 하고요. 보통 고체 화재보다 액체니까 좀 화재의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3. C급 화재입니다. C급 화재는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전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다 C급 화재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C급 화재는 진화할 때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용 소화기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D급 화재.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입니다. 금속 화재는 금속 성분의 물질들이 이런 물질들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화재를 의미를 하고요. 금속의 특수성 때문에 물하고 접촉하는 것 또는 이제 이때 발생한 가스가 수소나 아세틸렌 같은 가연성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분이 포함한 소화약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건조사라고 하면 이게 모래입니다. 모래. 네. 그래서 모래를 이용한 질식 소화로 이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물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네, 수소하고 뭐 아세틸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A급, B급, C급, D급에 대한 이제 화재 종류와 그 다음에 소화약제의 색깔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뭐 특징도 당연히 숙지하고 계셔야겠지만 그래서 색깔 매칭을 이제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자, 이 문제가 2012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최근 연도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유료화재 적응력이 있는 것이 어떤 색깔을 의미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유료화재라고 하면은 이제 B급 화재죠. 그래서 B급 화재 색깔은 황색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들을 이제 매칭을 해서 숙지를 반드시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폭발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폭발은 이제 정상 연소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화염 전파 속도가 빠른 정상적이지 않은 연소를 의미를 하고요. 그 속도에 따라서 이제 폭연과 폭갱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파 속도가 초당 0.1에서 10m 정도 될 때가 이제 폭연이라고 하고요. 그것의 약 한 100배에서 300배, 뭐 1000배 이렇게 빠른 전파 속도를 지닌 것이 이제 폭갱이겠죠. 이제 이 파트에서는 이제 폭행 유도 거리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가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폭행 유도 거리의 기본적인 정의 내용은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행으로 발전될 때까지 거리를 말하고요. 이 유도 거리가 짧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에 빨리 이제 폭행으로 번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폭행으로 좀 빨리 번지기 위한 기본 조건들을 이제 나열을 해보면 연소 속도가 빠른 혼합 가스이거나
또는 이제 관을 통해서 이동할 때 관 속에 장애물이 있거나 관 지름이 작을수록 거칠수록 이럴수록 그 관을 이동하는 가스 성분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폭행 유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력이 높고 주유원도 높고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총 5가지의 내용이 이 폭행 유도 거리를 짧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반 화재가 폭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보면 첫 번째로 이제 화염 방지기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화염이 배관 내에서 전파될 때 물리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파열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파열판이라는 것이 압력이 너무 세지는 경우에 그 압력을 바깥으로 빼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안전 밸브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압력 강화를 유도를 해서 폭행으로 번지는 것을 이제 막는다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이제 불활성화 조치인데 연소될 때 필요한 필수 요소인 산소 농도를 희석을 해서 좀 이제 연소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해서 강제적으로 반응을 중단하거나 확산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방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폭발의 종류입니다. 자, 공정에 의한 분류로 뭐 핵폭발,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한번 내용 읽어주세요. 또한 이것을 원인 물질의 상태에 의해서 분류를 하면 이제 기상폭발과 응상폭발이 있습니다. 우선 기상폭발은 이제 가스 상태에서 폭발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가스입니다. 그리고 응상폭발은 액체나 또는 고체 상태에서 폭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은 분진 폭발입니다. 분진 폭발은 미세한 가연성 입자가 공기 중에 적당한 농도로 퍼져 있을 때 이것들이 접촉 면적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불꽃이나 약간의 열과 반응만 하더라도 바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진 폭발의 고체 입경이라든지 범위, 그리고 착화 에너지의 범위 이런 것들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분진 폭발의 5요소가 나옵니다. 얘가 이제 연소의 3요소고 요거 말고 분진에만 들어가는 게 부유분진과 이제 한정된 공간 두 가지가 합쳐져서 총 분진 폭발의 5요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분진 폭발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이제 분진 자체가 가연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미분 상태로 반드시 이제 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충분히 혼합되는 것도 필요하고 점화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도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됐었습니다. 제2절 위험물 소화 방법 1. 소화 이론. 이 파트 매우 중요합니다. 암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위험물 소화 이론은 요 연소에 3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그리고 3요소 플러스 이제 연쇄 반응까지 해서 이제 4요소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연쇄 반응 인자의 전달도 차단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소화의 첫 번째 방침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위험물을 소화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거 소화입니다. 이것은 가연물을 제거해서 소화하는 방법. 불이 나서 대피를 할 때 가스 밸브를 차단을 하거나 또는 가연물을 직접 제거 및 파괴하는 방법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소화법이겠죠. 물리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다음은 질식 소화입니다. 이것도 물리적인 처리 방법인데 산소 공급을 차단을 해서 소화하는 방법이고요. 간혹 요 산소의 농도를 몇 퍼센트 이하로 낮춰야 되느냐, 요게 시험에 한두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연성 기체, 불연성 포, 불연성 고체로 연소물을 피복을 해서 산소를 차단을 합니다. 보통 이제 소화가 진행이 되면 이런 방법 하나하나씩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냉각 소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물을 뿌리면 열을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지는데 이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물이 온도도 낮춰주지만 그리고 가연물의 표면을 피복을 해서 산소와의 그 접촉도 차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씩 약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냉각 소화의 방법은 이제 물을 뿌리거나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 재료입니다.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냉각으로 네, 소화를 진행할 수 있죠. 이것도 물리적인 방법이고요. 세 번째로 희석 소화가 나오는데요. 희석 소화는 설명에 보시면 뭐 수용성 물질에 물을 대량으로 방사를 해서 희석 유화 효과를 유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용성 물질이 이제 요런 물질이 연료죠. 타는 물질. 연료에 물을 많이 넣어서 네, 연료를 희석시키는 네,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촉매 효과로 인한 억제 소화가 나오죠. 요것만 화학적인 네, 처리법이에요. 그래서 부촉매를 이용을 해서 연소에 아까 3요소 말고 이제 연쇄 반응이 4요소라고 했잖아요. 그 4요소를 유발하는 그런 반응 등을 약화시켜서 이제 소화로 진행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론, 할로젠 화합물, 비활성 기체 등을 이용해서 이제 억제를 하고 분말 소화 약제로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소에 이제 3요소 플러스 하나 더해서 4요소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원, 그리고 이제 연쇄 반응. 네. 그래서 이런 라디컬 원소들이 등이 이제 연쇄 반응의 유발 물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연소의 4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험물 화재 시 조치 방법. 이 파트도 이번에 시험에 새로 편입된 출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고 및 상황의 전파의 주체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즉 현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자가 되겠죠. 그래서 소방본부 상황실과 인근 소방서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그 이후에 이 화재 진화에 필요한 관련된 유관기관에게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는 것으로 상황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 접수할 때 그리고 이 내용을 전파할 때 중점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장에 대한 정확한 그 인폼을 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2차 재난 발생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또 현장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체 진화가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뭐 이런 기타 관련된 내용들을 각각 정확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현장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예방 규정을 작성하기 위한 내용들을 아래에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 두었으니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고 및 대피의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대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대피할 때 요령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창문을 다 닫고 대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연물이 공급되는 가스밸브나 이런 거는 다 잠그고 대피한다. 그리고 대피할 때는 뭐 바람의 방향을 잘 확인을 해서 바람을 안고 이동하면서 뭐 대피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프로세스가 이제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 현장을 자체적으로 조기 진화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위험 상황 전파하고 119에 신고한 후에 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3. 소화 설비에 대한 분류 및 특동 방법. 소화 설비는 소방 설비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소방 시설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화 설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소화 설비는 크게 소화기구, 옥외소화전 설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쭉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걸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 수계, 가스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로 소화 설비하느냐, 가스로 소화 설비를 하느냐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2. 소화설비의 분류 및 작동 방법.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소화기구인데요. 뭐 수동식, 자동식 소화기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사용법은 잘 아시겠지만 몸통 잡고 안전핀을 먼저 뽑고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하게 한 후에 손잡이를 움켜쥐면 소화액이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람을 등지고 분말을 고루 쏘는 방법으로 이제 이 작동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이 소화 용구와 자동 확산 소화기는 이제 소화기 이외의 뭐 소화기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자동 소화 장치는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화재가 확대될 경우에 소화기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어서 이제 화재를 진화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나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그리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자동 소화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3. 옥내 소화전. 옥내 소화전은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서 건물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건물 안에 그 은색으로 된 그 소화전 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열면 호스가 둘둘둘둘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용 방법은 기본적으로 소화전함을 열고 이제 노즐을 잡고 호스를 밖으로 꺼냅니다. 그리고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을 하면 이제 여기서 물이 나와요. 주로 이제 주수소화, 즉 A급 소화를 하기 위한 물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손으로 노즐을 잡고 압력이 굉장히 세니까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난 곳까지 호스를 전개해서 불을 끄는 형식으로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 발생했을 때 열에 의해서 파열되는 유리관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워지면 유리관이 파열이 됩니다. 깨지면서 알코올 등의 액체가 이제 팽창을 하는 동시에 오리피스가 노출되면서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총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물분무 등 소화 설비입니다. 이 방식은 스프링클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스프링클러는 이제 빗방울 크기로 물을 쏘고, 물분무 소화 설비는 입자가 되게 직경이 작은 미세한 분무 형태로 쏘아서 이제 화재를 진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옥외전 소화 설비. 옥외전 소화 설비는 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인도하고 도로 뭐 그 위에 이렇게 약간 붉은색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소화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밸브 연결해서 호스로 이렇게 해서 물 뿜어가지고 불을 진화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외부에서 소화 및 인접 건축물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소방 설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용 방법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내용이라. 4번 소화약제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소화약제라 함은 소화기구,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이제 소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을 말하죠. 그래서 수계와 가스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물과 포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옛날에 할로겐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법령이. 할로젠,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이것도 뭐 친환경 소화약제 이렇게 불렀었는데 법령이 다 바뀌면서 이름이 좀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분말 소화약제 등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이 공통적 성질, 소화약제가 지녀야 할 공통적 성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1번과 2번에 관한 내용은 소화약제가 2차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이제 없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고요.
그리고 소화약제의 중량을 이렇게 쭉 넣어놨는데 그냥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화약제의 조건입니다. 이게 시험에 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연소의 사효소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저장 시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환경오염이 적어야 된다. 인체 독성이 없어야 된다. 모두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소화약제의 종류와 특성을 좀 표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뭐 이제 주 소화 효과 이런 게 좀 시험에 자주 나왔고요. 그리고 관련된 이제 적용이 가능한 화재 종류, 예를 들어 물 소화 약제는 뭐 A급, 뭐 포는 A급, B급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뒤에 내용이 다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표로 좀 간단하게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 두 가지 정도는 이 표를 통해서 좀 숙지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